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수구 언론으로 유명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윤석열이 잘한다는 평가는 2주 전보다 6.8% 하락한 35.9%로 조사가 됐고, 징글징글하게 못한다라는 평가는 2주 전보다 9.0% 상승한 61.9%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조차 부정평가를 60% 넘었다는 것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별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물며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1.0%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불과 취임 2달여 만에 이렇게 못하리라고는 대구 경북 시민들도 차마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의 무능함, 그리고 그러한 민심을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원인으로 꼽혔고, 거기에 지지율 반전을 꾀하면서 북풍몰이에 전념하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것 역시도 하락의 원인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는 이제부터죠. 윤석열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자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한없는 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정책을 내놓고 대놓고 보여주기 쇼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외신에서조차도 취임한 지 2달도 안 돼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를 실었겠습니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는 한국의 윤석열은 친족 문제와 아내의 실수가 시청률을 때리면서 레임덕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치적 개인적 논쟁이 새 지도자를 괴롭히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5주 만에 53%에서 32% 떨어졌다. 분석가들은 그의 거만한 행동, 정책 실수, 아내와 관련된 재정적 비정규성에 대한 보고가 그의 공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지지율과 함께 정치 평론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의 무능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해외에서 보도가 된다는 거,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참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네 호구를 떠나 글로벌 호구가 되지는 않을런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게 한없이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여러 번 연출이 됐었고, 최근에 박지인이 일본에 가서 고개를 조아린 부분, 또는 앨런 장관에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바보짓을 한 부분에서만 봐도 외교 참사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등골은 왜 그렇게 빼먹는지,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국임당의 권성동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냈습니다.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줘서 미안하다라고 말했었던 권성동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한 민생 문제를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 중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습니다. 권성동은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면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했다라고 입을 털어댔습니다. 지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입을 털었던 자가 이제는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것처럼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수준입니다. 임금을 올리면 금세라도 물가가 더 폭등하고 기업이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수준. 같은 문제를 놓고 지인한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어떻게 사냐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망하는 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 것처럼 말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정말 경악할 일이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250만 호를 짓겠다며, 그 공급 주체는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명박스러운 발상이죠. 민간이 주도해야 해먹을 게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짓들을 하기 위해 그토록 이재명 의원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었던 것입니다. 어제 공무원노총이 용산 집무실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연좌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면서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0.9% 임금 인상, 그리고 2022년도에 1.4% 인상으로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인상인데 이마저도 동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오죽하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세상일까요? 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의 철창사진을 올렸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과학병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심하고 알아서 치료하라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줬는데 오죽하면 이러한 로고가 인터넷에 돌겠습니까?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구경청. 딱 맞는 말이죠. 하는 일 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그곳 아닙니까? 대책도 대응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것. 이게 정부입니까? 불과 2달여 만에 이건 나라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라도 똑부러지게 잘하면 좋을 텐데 이 민주당도 호박계 의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들의 입김으로 인해서 국회 상임위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 심각합니다. 거기에 당대표로 출마한 몇몇 의원들,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몇몇 호박계 의원들이 연일 민주당 망가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 아무리 적폐와 연합회, 당신들이 아무리 발광을 한다 해도 결국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만이 이재명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법사위 등이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인 문자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편 송영길 전 대표 오랜만에 SNS를 통해서 송영길 정치 시즌2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만간 당 안팎에서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의원에게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